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9월 4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8월 첫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제 채널을 위해서 후원 부탁드립니다. 키포인트입니다.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금융시장, 주식, 채권, 실업 뉴스,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이번 차트는 WTI와 브렌트 한 달 차트입니다. 현재 보시면 WTI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0불에서 44불 정도, 그리고 이번 주에 39불 정도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 표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차트는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WTI보다 약간 가격이 높은데 형성이 되었고 상승이 견조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하락도 WTI처럼 소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이번엔 천연가스 브렌트 WTI 5일 가격입니다. 이번 주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보합제를 유지하다 서서히 가격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가격폭이 원유보다 WTI보다 가격 하락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간 견조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는 WTI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하향세이고 떨어지는 건 맞지만 차트를 보시면 W 브렌트가 훨씬 더 수요와 공급을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추선이 WTI보다 길고, 그리고 이 봉이 굵습니다. 결국은 실수요와 연관이 되는 그런 거래를 하실 때는 브렌트유가 WTI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는 46불 53전에서 이 가격에서 결국은 가격을 하향해서 44불 07, 물론 그보다 좀 하락을 더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될 만한 수준의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WTI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지금 핀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이 순식간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여기는 약간 좀 매끄럽지 않게 가격이 닭폭이 훨씬 컸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원유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매도로 투자했던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으셨겠고, WTI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가솔린을 보겠습니다. 가솔린 5일치와 한 달치인데 이번 주는 가솔린이
저번 주 목요일부터 가격이 하락하다 금요일 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보합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상승을 하다 원유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을 했죠. 이와 같은 수치는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재고치와 그 밖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했습니다. 재고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목요일 기점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요거는 실업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크게 낮은 가솔린 수요와 그리고 가솔린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성수기가 끝났기 때문에 재고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달 차트인데요. 7월 말에서 9월 초죠. 결국은 8월 달 여행 성수기에 꾸준히 상승을 했다. 결국은 8월이 다가고 9월에 가까울수록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최대 변동성을 가진 원자재는 목재입니다. 금에 투자하셨다가 매수했다 매도로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상승했을 때 마이너스를 보셨고 또 그러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금도 2000불 깨지 못하고 930을 깨지 못하고 결국은 970에서 40 사이에 소폭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졌다 다시 반등을 하고요. 하지만 목재를 보시면 지금 제가 목재는 한 주치 목재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한 달 동안 보시면 계단식으로 꾸준히 목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죠. 현재 금 같은 경우는 2.07% 하락을 했지만 목재 같은 경우, 럼버 같은 경우는 139불 80, 1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가 매도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굉장한 낭패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을 가진 게 목재였습니다. 이번에 차트는 제가 WTI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시면 WTI 선물 가격은 수요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43불 가격을 위로 올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43불로 오른 게 이번 주, 저번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39불 정도로 하락을 했죠. 죄송합니다. 39불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회복된다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격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가격이 폭락하기 전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한 화요일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가격, 그리고 이 가격, 이 선대를 꾸준하게 지그재그로 가다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스트림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도 급격한 하락보다는 약간 단계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리적인 저항선인 40불대가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엔 천연가스와 플레어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차트는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7년치 인포메이션인데요. 거의 뭐 200K, 여기 보시면 큐빅 퍼 데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2017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게 거의 200에서 600인데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그러다 반등을 하다 이번엔 줄어들었습니다. 감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요 근래 40불이 유지가 되자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플레어링이라는 말은 원유를 생산했을 때 같이 추출되는, 같이 생산이 되는 가스를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절차적으로 회사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냥 생산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고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죠. 예, 그러면 이제 페르미안 분지에 대해서, 분지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페르미안 분지 같은 경우는 텍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좀 이거보다는 좀 다르겠지만 여기가 멕시코 많이 있죠. 만, 여기는 바다이죠. 바다에서 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륙 지방이죠. 아리조나도 있고, 이 근처에 페르미안 분지가 있습니다. 내륙이죠. 분지라는 거는 땅이 푹 꺼진 지형을 말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원유 시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지역에서 바다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케인과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걸 보시면, 수치를 보시면 2014년 요거는 유정에서 생산됐을 때 태우는 양이고, 요거는 가스 공장에서 태워 없애는 겁니다. 생산 절차상 유정에서 태울 수 있는 양과 가스 플랜에서 태우는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비례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 있는 양과 굉장한 상당한 양이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석유를 생산하거나 가스를 생산할 때 플레어링은 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플레어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낭비하는
양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 정도의 양이면 약 50만 가구 정도의 소비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양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50만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가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현재 이렇게 많은 양이 작년 기준으로 총 13만 아니죠. 단위가 없는데 아마 밀리언 평방미터일 겁니다. 1300만 평방미터 정도가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페르미안 분지에서 개발되는 게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그 와중에서 가스를 생산하든 원유를 생산하든 생산량 조절과 재고 조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허리케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케인과 이거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허리케인으로 보면 WTI와 허리케인의 관계를 보면 현재 여기 보시면 6월부터 11월 6개월은 미국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현재 8월 말에 로라가 왔죠. 로라. 그게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허리케인이 왔는데 가격 변동성이 그 전주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만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가격 변동폭이 그 전주보다 적다. 그러면 이 전주는 무슨 일이 있었냐? 특별한 건 없었지만 사우디가 세계 수요, 중국, 아시아, 특히 밝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요가.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펙으로 보면 감산이 98%다. 그리고 유지다. 뭐 오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이라크가 감산을 꾸준히 준수한다. 그리고 사우디가 OSP 가격을
인상입니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죠. 긍정적으로. 하지만 허리케인이 왔는데 멕시코만이 거의 일주 이상 정도 제대로 조업을 못했고, 그리고 루이지아나에 있는 정유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스 플레어링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스만 태운다는 게 아닙니다. 가스를 태우기 위해선 가스만 생산해내는 유정도 있지만 원유를 생산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천연가스를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린 색깔, 녹색을 보셨으면 그 차트에 원유를 생산한 다음에 태운다는 천연가스의 숫자입니다. 수치죠. 그러니까 원유는 그만큼 생산이 된다는 거고, 허리케인이 왔어도 충분하게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월별 WTI 변동폭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4월 22일 날 네기티브 WTI 선물 가격을 받은 거죠. 37불 63센트 셀을 됐고 5월물, 그리고 그로 인해서 6월물이 급반등합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상승폭도 줄고 변동폭도 줄어서 6월 중순부터 거의 8월 말까지 39불, 43불, 거의 40불 초반에 가격이 유지됩니다. 변동폭은 굉장히 적죠.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케인이 끝나고 허리케인 로라가 끝나고 EIA 재고 발표, 크루드 오일 생산 감소, 재고 감소, 가솔린 양 감소, 디스테일, 제트유, 디젤 다 합쳐서요. 다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예, 이번엔 활동 중인 릭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254개로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650개, 결국 엄청나게 준 거죠. 그리고 캐나다는 2주 연속 마이너스 2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해외 시장은 7월 기준이죠. 38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록으로 보면 2개가 상승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8월 기준으로 8월 28일 기준으로 2개가 상승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물론 베이커 휴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자료는 찾을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인터내셔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애드를 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38개지만 이번 달에는 2개가 현재 상승한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 현재 미국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불투명합니다. 장기 불황이라는 말은 경기가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사 어구를 빼고 현재 장기 고용 시장이 불투명합니다. 고용 시장이. 그리고 가솔린 수요 부진과 감소세. 이건 사실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이것도 팩트고요. 이제 9월 6일이 끝나면 노동절이죠. 휴가철이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크루드오일 재고가 5억 배럴 밑으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5년 평균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5억 배럴이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재고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다. 그리고 실업수당과 경기 부양책의 지연이 지금 되고 있죠. 엑스트라를 600불 줬던 게 한 달 전에 끝났고, 그리고 신규 수당이 제대로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작고요. 그리고 산유국과 소비국 투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람코만 봐도 사우디 아람코만 봐도 자국과 해외 중국 공장, 정유 공장이죠. 정유 공장의 투자 보류. 자국 시장의 화학 공장 연기, 건설 연기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계 메이저 투자 축소, 감각, 상각. 배당금, 삭감. 쉐브론이나 엑산모빌은 현재까지는 배당금 유지. 하지만 엑산모빌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쉐브론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유국들의 감산이익 유지에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펙 국가 중에 6개국이 이라크, 나이지리아, 앙골라, 기타 국가들, 그 기타 국가들이 제대로 감산 양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뒤로.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감산을 좀 빼달라. 2021년 기준으로 내년에는 감산을 이라크는 좀 제외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98%를 유지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라크가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5월, 6월 감산을 제대로 못한 이라크가 7월, 8월, 9월, 10월 2020년 이내로 추가 감산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제 감산을 좀 빼달라는 거는 증산을 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해야 될 추가 감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6불, 20불, 20 몇 불 정도의 가격이었을 때 4월, 5월에 대량으로 헐값에 구매를 했죠. 중국과 인도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회복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코비드 19 일어나기 전에 90% 회복이 됐다고 언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중국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야지 계속 수입을 하겠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도 크긴 하지만 아직도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최대 수입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량 구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격이 4월, 5월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구매를 줄이는 거죠.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 다음으로, 아니면 미국보다 코비드 19 지금 관리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생산에 투입할 크루드 오일을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또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유를 이제 수입하기로 했는데, 약 정확한 그 양은 생각이 안 나지만 사우디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의 양을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좀 싸게 쳤겠죠. 근데 현재 그 중국 항만의 유조선이 제때 하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 상황. 그리고 또 중국으로 원유를 싣고 나르는 유조수의 선적수가 평균 계절적에 비해서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88척인데 현재는 79척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를 신규 유조선 숫자가 적어졌다. 계절적인 88척에서 79척.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 상승 요인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을 보면 허리케인 로라가 와서 물류, 생산, 차질을 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컸다 해도 여전히 재고는 넉넉히 있다. 그리고 정유회사, 정유 업체에서 피해를 봤는데, 코노코 필립스나 스티티코라는 그 베네수엘라계 그 정유 회사인데 피해를 보긴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공장들이. 하지만 복구를 하는데 그다지 러시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솔린, 디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마진이 낮고, 그로 인해서 급하게 복구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복구를 늦게 하고 좀 마진을 높여서 시장에 팔면 된다는 생각이죠. 현재 미국 원유가 재고가 하락됐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약 전주에 비해서 940만 배럴 하락, 그리고 총 재고는 약 5억 배럴, 4억 9,800만 배럴이고요.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로라 때문에 생산을 적게 한 것도 있고, 휴무로 인해서, 그리고 8월 레이버데이 마지막 주부터 현재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테일 퓨얼 같은 경우는 뭐 디젤이나 제트유, 뭐 기타죠. 300만 배럴이 증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소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증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요. 제 채널에서는 지금 이 영상은 뭐 원유 시장과 관련됐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지금 나스닥과 주식 시장을 장세를 이끌었던 기술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팽이라고 하죠. 맞나? 팽. 뭐 애플,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이죠. 뭐 기타 뭐 기술주들도 있고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다 많죠. 지난 2주간의 거래 내역을 보면 8월 20일부터 9월 3일 보시면 다 상승했습니다. 결국은 2주 동안 상승, 랠리. 그러다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폭은 거의 6%에 육박을 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예상 외의 하락폭으로 인해서 지난 2주 동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조금씩 하방으로 커졌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스닥은 불패다. 절대 지는 일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요거만 있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정을 받아도 조정이면 뭐 최소한 10%죠. 그리고 조정 안 받고 계속 상승해도 놀라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를 가지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방세였습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채권 시장을 참 슬라이드 한 장에 그 설명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웃기지만, 예, 요거는 WTI, ETF 채권, 이게 심볼입니다. 채권 ETF 중에 하나인 가버먼트 가프트죠. 요 ETF를 한번 보겠는데 현재 2019년 현재 아니지 2020년 현재 그리고 작년 2019년 보시면 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 한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그거는 뭐 3월달 중순이죠. 그때 샷다운 했을 때 그때 감소를 하고 그 뒤에는 꾸준히 오릅니다. 요것만 보시면은 그럴 수 있겠다 보시겠지만 1년 차트를 제가 준비한 거는 작년 1년부터 현재까지 ETF 이제 채권이죠. 국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망하고 있는 자금과 지난 5개월 정도 사이에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에서 있던
자금이 국채로 국채 T본드 트레저리 본드죠.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채율이 증가, 하락. 참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 국채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채권은 가격이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 수익률은 감소를 합니다. 증가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감소를 했습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갑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약 1억 불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이자율이 없는데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엔 고용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스베가스네요. 라스베가스 뒤에 이제 호텔인데 이게 벨라노지온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도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가봤거든요.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광객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연하는 쇼 출연하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이죠. 연극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개방이 안 되고 개방해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직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 신규 실업 수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는 뭐 처음으로 실업 수당을 신청한 사람인데 뭐 이번에는 88만 1천 명 전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고 저번 주에도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보통 한 20만 명 잡으면 현재 4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때는 거의 700만 명이죠.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적으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는 줄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다. 20만 명이 라는 숫자가 언제 신청할지, 그게 2021년, 2022년, 누군가는 2023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것은 기대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장기 고용 불안이 유지될 거는 확실합니다. 예, 미국 기존 실업수당 신청수입니다. 기존이라는 거는 최소 기존이라는 거는 최소 2번
신청한 사람들. 현재 보시면 감소를 하고 있지만 약 1300만 명이죠. 만명. 굉장히 많죠. 거의 뭐 서울 사는 사람들 수 정도가 실업자다. 그리고 부양가족까지 딸리면 치면 거의 뭐 한 4천만에서 1000만, 5천만 정도 되겠네요. 결국은 현재 실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예, 그럼 연도별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실업률을 보면 2008년 제 서프라임이죠. 서프라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약 전에는 한 4% 정도 됐습니다. 실업률이 완전 고용이라고 조지 부시가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4%좀 적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데 15% 정도. 그리고 현재는 약 10% 내지 9%입니다. 현재 보시면 3월 달에 굉장한 스파이크업을 합니다. 거의 뭐 4배 이상으로 뛰죠. 증가를 하죠. 그리고 약간 조정을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코비드보다는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 3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국가가 마비가 됐죠. 셧다운이 됐는데 그때 실직된 사람들의 숫자가 2009년 2020년 초반까지 만들어진 직장보다 더 많은 수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실업은 현실입니다. 600불 주당 거의 7월까지 한 4개월 줬죠. 이게 끊겼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습니다. 돌아갈 직장이죠. 그렇다고 새 직장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융시장이 폭락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실업률이 10%나 9.8%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보다 더 낮게 나왔지만 그 이유는 정부의 인구조사 인력, 센서스 뷰로 그 계절직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구조사는 사람들을 32만 8천 명을 고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증가를 했다고 한 거죠. 이 숫자가 포함이 됐으니까. 그러면 답은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16,000명이 증가했다는 수치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고용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70%를 소비, 경제로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가계 소비 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고 대량 해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실업수당 받아야겠죠. 실업자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2%가 예상치 9.8보다 하락한 8.4%로 줄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8.4%이기 때문에 수치는 좋아요. 굿입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증가 16,000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재정 적자가 작년에도 1억 조 정도 됐지만 올해 현재는 매년 1억 조 적자 플러스 코로나로 특별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2조 달러입니다. 현재만 3.3조 달러입니다.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죠. 4개월이죠.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난다. 그리고 2020년 이에 이어서 2021년은 적자폭이 GDP보다 커질 확률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총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빚내서 메꾸고 있는 거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시 가동 체제였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미국 상태가 이렇고요. 예, 그러면 실업 뉴스와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와 기존 신청자가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고, 그리고 8월 이제 한 주가 좀 늦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센서스 요거는 일시적인 거죠. 계절직 그렇죠. 몇 개월 있다가 뭐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계약직. 그리고 없어진다. 그리고 현재 32개 주 뭐 8월 26일이죠. 수요일을 기준으로 승인을 했는데 지급일은 뭐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받지 못했다고 저한테 컨펌을 해줬습니다. 뭐 지급일은 있지만 받지도 못했고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적당하게 타협해서 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용과 연관돼서 페덱스 같은 경우는 페덱스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페덱스는 배송 컴퍼니입니다. 국제적인. 일시적으로 7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인구조사 직원을 33만 명 정도 고용을 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뭐 많죠. 기업으로 따지면 약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적은 수치의 사람을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2019년에는 5만 5천 명을 고용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27%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죠. 그리고 기타 배송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졌고 또 할리데이 시즌이 오죠. 할리데이 시즌 뭐 땡스기빙도 오고 크리스마스도 오고 새해도 오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절직이다. 아마존, 월마트 그리고 페덱스의 직접적인 경쟁 회사인 UPS 그리고 기타 회사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패치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땜빵이죠. 땜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고용 계획과 투자 규모를 결정하겠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실적이 안 좋으면 대량 해고 가능하다죠. 현재 항공회사, 민간항공회사죠. 보잉도 그렇고 비행기 만드는 회사, 그리고 호텔, 음식점. 현재 같은 경우는 배달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만 하면 픽업 딜리버리 굳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많이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은행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원유 회사, 에너지 회사 현재 다 알고 계시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어디 하나 고용 시장에 호재가 없고 다 악재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에너지 뉴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수요가 하락한다는 예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가솔린 가격 다 하락을 했고요. 이는 고용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된 겁니다. 재고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원유와 그리고 가솔린 그다밖에 정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시추상을 보면 저번 주에 비해서 미국은 두 개가 상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제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 시장에서 계속 큰 폭으로 38개 하락을 하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소폭이라나마 두 개가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현재 활동 중인 릭수가 제일 많은 데가 국제시장이죠. 미국하고 캐나다를 제외한 그 지역에서 릭 숫자가 증가를 해야지 아무래도 원유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10월분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OSP죠. Official Selling Price인데 현재 9월달까지는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뭐 동맹국이라고 봐도 미국하고는 사우디하고는 지금 원유 시장을 놓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10월에 미국으로부터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양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배만 출발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러니까 대중국 사우디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시장에서 사우디 점유율 하락이죠. 하락. 미국 때문이죠. 미국 셰일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우디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엄청난 많은 사우디 원유를 수출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그러자면 이걸 이제 미국과 외교적인 마찰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최대 시장인 미국이 지금 회복이 더디니까 중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과 한판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사우디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어느 정도 이점이 있긴 한데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메이저 동향을 보면 엑산모빌이 현재 대규모 감원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지금 쓰는 거죠. 지금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무분별하게 자사주 매입과 배당 그리고 채권 발행으로 해서 지금 엑산모빌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서 유가 정유 제품 가격이 반짝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수출 재개 허리케인 로라가 이제 없어졌고 현재 초대형 열대 저기압성 허리케인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수출 재개가 가능해졌고 이 수출 재개를 하면 유럽이나 중국으로 물량이 갈 겁니다. 그리고 코노코필립스와 시드코는 피해 복구에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어차피 낮은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복구해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미국 원유 생산량과 원유 재고량이 현재 많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전주에 비해서. 그리고 제트유효 수요 급감과 가솔린 수요도 감소. 노동절 이후 이제 방학이 끝나고 직장인 휴가가 끝나니까 방학 끝 직장인 휴가철도 끝나니까 줄겠죠. 그리고 유럽 시장의 얘기를 유럽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면 디젤 마진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유 가동률도 낮고 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수요가 부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펙의 노력으로 현재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산유국들이 이라크, 나이지리아, 앙골라, 기타 산유국들이 계속 감산에 협조를 할지 가격 이건 수요 측면이고 고용 시장 악화로 유가 하락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공급 측면이고 요거는 수요 측면입니다.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많은데 더 늘고, 수요는 공급에 비해 적은데 더 줄고,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 과잉 및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회의감. 코로나 백신이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코로나 백신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양 칼이죠.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고용이 그만큼 증가되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수요는 계속 감소할 테고, 심리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백신의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둡다. 전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팩트에 기반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에 너무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참 말이 많았네요. 결론입니다. 호재보단 악재가 많은 상황이고요. 실물 경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라든지 원유 수요, 원유 공급 다 그 유기적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5월 말 이후 처음으로 40불 박스권 이탈을 하고 있는 거죠. 40불인데 지금 39불 밑으로 떨어지고, 이게 계속 하방이냐 아니면 다시 올라서 여기서 계속 맴도느냐. 그리고 떨어지면은 또다시 심리적 지지선이 37불에 유지되느냐 35불에 유지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지되고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거겠죠. 현재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락 또는 보합이라고 봅니다. 40불이 있어야 상위권 에너지 회사들, 메이저들이 생산 원가 보다 약간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반짝 상승 뒤에 하락, 유가 상승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페르미안이 있고, 페르미안 분지가 있고, 멕시코 많이 있고, 내륙과 해상, 여기에서 생산이 문제가 있어도 페르미안에서 거의 쉐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멕시코만 해서 약 500만 배럴 생산했습니다. 1일. 현재 페르미안에서 페르미안 플러스 다른 분지들이 있겠죠. 지역 5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멕시코만 분지에 생산되는 원유의 2배 이상, 미국이 500만 배럴 정도 생산했다. 작년에는 1300만 배럴을 생산했죠. 300만 배럴. 이게 다 페르미안 분지, 그 밖에 포드, 이글 포드, 바켄, 또 다른 기타 분지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알래스카도 있지만 쉐일 오일 혁명으로 인해서 생산된 오일들은
대다수가 페르미안 분지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시장 점유율 유지를 또는 확대를 위해서 미국과 붙기 위해서 10월분 OSP 인하를 했습니다. OSP 인하는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는 사우디 라이트 오일에 대해서만 경쟁률이죠. 경질류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시아,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가격 하락폭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시추시설 소폭 상승,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추 시설을 늘린다는 건 볼 수 없는 거고요. 캐나다는 2주 연속 감소했고 미국은 현상 유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2개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거는 8월 28일이다. 국제 같은 경우는 약 한두 달 늦는데 제가 인포를 좀 찾아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 이라크는 2021년 감산 예외 요구를 하고 있고 기타 오펙 국가들도 여타하면 예외를 인정하거나 감산을 위반할 겁니다. 또 정유 회사의 가동률 하락.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서 벌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유 가동률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파손된 게 어느 정도 빨리 정상화가 되느냐. 하지만 정유 회사들은 피해 복구에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정유 마진이 낮기 때문에 급히 수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민간 여객기 회사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겠죠. 10월. 신규 구제 금융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승낙을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항공사 저가 정책, 특별하게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피를 빼기로 했고 그리고 항공 수요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격을 아주 대폭으로 낮췄습니다. 결국은 메이저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처럼 저가 정책을 버리고 그로 인해서 마진이 하락하기 때문에 거의 점심값, 밥값 한 번 주고 내고 20불 정도면 아틀란틱 3 아틀란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저가 항공을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약 100불 정도면 국내 노선 이제 동부에서 서부까지는 아니지만 동부에서 남부로 가든지 서부에서 중부로 가는 데까지는 약 200불, 100불 그 이하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고용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에 에너지 민관회사 그 밖에 금융회사들 소비 수요 감소고 그로 인해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거고 하지만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불안하면 주식 시장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 지연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좀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만든 영상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다루었습니다. 물론 좀 영상이 좀 길고 지루하실지도 모르고 제가 이게 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좀 스트립보다는 약간 라이브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이번 9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은 8월달이고요. 이제 8월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셨더라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잘 시장을 알고 계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배우시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손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기, 투자 뭐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잃을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고 교육 차원의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화이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꼭 제 영상, 제 채널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비금전적으로 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뭐 페이펄도 괜찮고 투네도 괜찮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